예, 오늘 제가 원래 3번 타자로 되어 있었는데 밀려가지고 4번 타자 해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 듣는 것도 힘드실 텐데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대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 용지동 지역구 의원 박혜정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소송비 대납 불법 자금 운용과 채무부존재 소송의 정당성의 여부, 액화수소 플랜트 성능 검증위원회 보고를 통해 드러난 홍남표 전 시정의 거짓된 실상을 밝히고 창원시 액화수소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작은 흠을 고치겠다고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또 서양 속담에는 코를 잘라 얼굴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려다 자신을 망치는 모습이 지난 홍남표 전 시정의 가장 적절한 비유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저번에는 병원 때문에 못 오셨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뭐 질문하는 것은 이전에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이창원 지체보상금 소송비 대여금은 얼마이고 지급한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이창원 소송비 대여금, 저희들은 이제 대납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여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착수금은 9,900만 원의 진흥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착수금을 9,9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이 이 디폴트가 선언이 되면서 대주단으로 저희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면서 그 하이창원에서 소를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950만 원은 반환을 완료를 받아가지고 대여금 총액은 착수금 4,950만 원과 인지세 2,300만 원 해서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물려 있는 돈이 7,250만 원이란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소송비 대여 당시에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이제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진흥원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 내규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요. 이 소송 대여금 지원은 창원시의 감사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이창원으로부터의 부당이득 132억 원을 되찾아 시민 혈세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예. 자, 창원시장 이사회 이사장은 누굽니까? 창원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창원시장이 승인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모든 이사회의 이사장은 시장님이지만 그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을 받아서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행사와 업무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창원시장이라는 것보다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과 통해서 내규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는 이사회에서 이 건을 의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의 위임을 받은 대행하신 분이 오셨죠. 그 이사회
회의록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알기로는 원장께서는 홍남표 전 시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청의 비서실을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승인을 받지 못했고 대면했는데 당시에 대면 보고를 진행했던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승인을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님의 생각이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창원시장은 이게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죠? 저는 그 결재를 받으러 가서 그 상황만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지난 시정 질의 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창원 산업진흥원은 입건과 관련해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 때 진흥원의 경영지원실장이 와서 답변을 했는데 지체보상금 소송비 대여와 관련해서 산업진흥원 정관 20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0조 어디에 타기관에 대여를 할 수 있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조를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것은 그 저희가 이제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주단의 그 디폴트 선언으로 굉장히 그 디폴트 선언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봤더니 우리 직원들의 이 월급까지도 압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급박해서 운영 재산과 기본 재산의 활용에 대한 것을 제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법률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원장의 승인하에 운영 재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답을 얻고 실제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시장님까지는 괜찮겠는데 경남도지사의 승인까지 받는다면 디폴트 선언일이 이틀 뒤인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그 운영재산에 대한 법률 해석을 받고 저희들 그 원장의 재량으로 재단의 재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그 운영재산 문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때도 27조 사망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 보면 재단의 운영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은 뭐냐면 운영재산은 재단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죠. 운영재산을 타 기관에 대여한다는 것은 어디에 그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뭐 답변 안 의원님 하셔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으로서의 판단은 재단의 유지 및 운영이 멈출 수밖에 없는 디폴트 선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유지 및 운영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에 제가 운영 재산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체보상금이 뭡니까? 아시죠? 네. 지체보상금이 재단의 운영이 멈출 정도의 아주 긴급을 요하는 소송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전부 다 그 두 개의 소송하고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실제적인 그 저희들의 권한을 다 잃어버리면 그 지체 보상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혈세 자체를 저희가 13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급박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운영재산에서 이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걸 한도 행위는 불법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지금 우리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걸 시인하고 가셔야죠. 자, 그다음에 그때 경영지원실장이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무회계 기준 13조를 덜 넣기 했어요. 그때 전락산업과에 승인 요청을 했고 소관부서에서 협의해서 예산 추경예산 편성하면 좋다 이런 이제 답변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추경기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소관부서에서는 저렇게 했어요. 모든 행정지차는 관련 법령에 준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걸 양지해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거는 편성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무회계 기조 20조 보시면 타기관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는 집행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화는 뭔 말이냐면 하위 차원의 이사회에서는 자금을 차입할 때는 계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위 차원에서는 이사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금 차입과 관련해서. 결국은 20조 집행의 제한에도 걸리는 불법적인 자금 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시인할 때는 시인을 하셔야죠, 이사장님. 자꾸 그걸 뭐 급해서 그랬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는 그 시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자세히 좀 검토를 좀 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든지. 이거는 뭐 검토가 아니고 명백하게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진흥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소송비를 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소송을 원하지 않았던 하위 창원과 진흥원을 대상으로 창원시 고위 관계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진흥원이 소송 비용 지원을 추진하게 하였고 소송을 전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진흥원은 이사장인 창원시장이 결재 없이 변칙적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진흥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방해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창원시와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행정을 의논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러한 압력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협력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지요. 예. 제가 그런 것을 느낀다고 또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곤란한 입장이라서 답변 못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명하실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진흥원도 지체상금 소송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대여금을 집행하기가 상당하게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법률 자문도 뽑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검토 소비 대차 뭐 이런 걸 해서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거 정도만 하고 돈을 바로 일종의 대여해 준 거죠, 소송비를. 결국은 불법적인 자금 운용을 하신 거예요. 저희 내규에 준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은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보시면 예. 자, 그 수소액화 생산시설 점검위원회, 일명 성능검증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검증위원회는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검증위원회는 시의 협력을 받아서 저희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 저도 그쪽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추천하고 그 각계 여러 그 층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분을 선정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예. 네, 처음에 검증위원회를 주도한 것은 감사실이었죠. 거기에 우리 원장님이 좀 과학계를 잘 알고 계시니까 추천하신 건 있고, 맞죠? 감사실과 의논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수소산업을, 액화 수소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감사실하고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아니, 이거 성능검증위원회나 이런 업무는 진흥원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실에서 했고 아마 뭐 서브로 조금 지원을 하셨겠죠. 어쨌든 간에 창원시 감사관이 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예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검증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게 됐고요. 24년 8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 시험을 통해 수소액화 플랜트 설비의 시운전, 부하, 신뢰성, 성능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검증위원회에서는 검증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검증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원장께서는 검증 의견서를 제출받거나 전달받아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검증위원회는 각 위원들의 최종 의견서를 25년 1월경에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서를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계약상 성능 보정 항목 5개 항목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72시간 연속 자동 운전을 달성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했고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고 충분한 순도의 품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시험 성적을 검토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아주 적절한 밸류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 신뢰성 시험의 결과도 만족스럽다. 계약상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험 성적 결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일부 보완된 내용의 의견서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보완 네, 그거는 이 성능 시험과 관련해서 이상 없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핵심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의견서에 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시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의원님, 성능 검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극한의 영하 253도씨의 액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액화수소 플랜트라는 것은 72시간만 이렇게 가동해서 돌아간다, 수소가 나온다, 이것으로 검증이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내구성을 가지고 이게 지금 95%의 그 가동률을 가지고 1년 365일 가동해야 되는 것으로 이 오퍼레이팅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당 기간에 적어도 저는 3개월 이상이라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내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장비에 대한 과부하는 안 생기고 제대로 그 생산량은 맞는지 이런 것들이 돼야 저는 그 검증 보고서라고 하고 이분들은 최소한도로 외관과 기본적인 파이프라이팅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그분들하고 직접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증 그 시험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또 맞고 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원장님도 뭐 과학자시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 검증위원회 참가하실 분들은 수소와 관련한 거의 전문가 국내 굴지의 전문가들 다 모여서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대주단에 인수한 하이 창원에서 플랜트에서 지금 수소 잘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 검증위원회의 의견서가 정확하게 검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은 검증위원회 의견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랜트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검증위원회의 의견서를 창원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창원시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네. 저희들이 직접 제가 시장님한테 검증위원회 보고서는 전달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감사관실에 그 위원회의 보고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실에 전달됐다면 시장님도 보고받았을 수가 있겠다, 그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도록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액화수소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1분만 말씀 네,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액화수소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앞에 의원님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실기를 했다. 물론 실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소 사업은 이게 전략적 에너지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적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계적인 경제 동향,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우리 액화수소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료 수소 가스의 값이 거의 40%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기술 발전도 그 정부에 따라서 액화수소에 대한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와 또 다른 산업에 관심이 있을 때가 차이가 있어서 그 정책의 일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또 미래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5톤 구매 협약서를 쓴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창원산업진흥원장으로 와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도 이 5톤 구매 확약서를 안 써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과거로 들어가서 그 시절에 그것을 잘못했다, 뭐하였다 이거보다는 우리 함께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박혜정 의원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호주도 우리보다 더 큰 2,200억 엔에 대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고 예측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근차근 의논해서 풀어가고 있어서 현 시점으로 과거 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이 수소버스가 많아지면 이거 다 공급처 생깁니다. 우리 경남도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잘못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수소산업이 정말로 우리 수소에 2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 230개 업체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했습니까? 우리 범한 메가텍이라든지 동아엔텍이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의 그 압축기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게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도 이 액화수소 산업, 그 에너지 산업을 정말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전 직원 정말 밤잠 못 자고 저 개인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 저 6kg 빠진 거 보이시나요? 처음에 창원산업진흥원장 왔을 때 비해서 지금 6kg 빠졌습니다. 정말로 우리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우리 미래의 창원의 이 수소산업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창원산업진흥원한테 숙제도 많이 주시고 좀 해서 같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라오신 지 또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는 것만 대본해주시면 돼요. 자, 전략산업과는 2025년 1월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추가 쟁점 및 방침을 수립했고 이에 법무담당관이 그해 올해 1월에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대주단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채무부존재를 다투면 될 것인데 왜 성급하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단은 24년 12월 달에 플랜트의 상업 운영 지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이창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검토서도 함께 제출되었는데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창진원이 만약에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우리 시와 창진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법률상 지위에서 오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현존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5년 1월 24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은 이게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가 있나 없냐를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면 그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소송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이제 뭐 저도 지금 살펴보니까 채무부존재 소송의 제기로 인해서 인한 딜레마는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소는 이미 제기가 되었고 현재 9월 3차 변론을 거쳐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중에 판결 선고가 예상되기에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동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와 대주당 간의 협의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든 간에 채무부존재 소송은 잘못된 소송이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짚고요. 호성중공업이 창원시와 협업을 위해서 23년 3월 31일 날 주 호성의 전략본부장이 창원시장을 면담했고 호성 부담으로 창원시 관내에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과 액화수소 구매 그리고 호성 창원 공장의 점진적인 수소 통근 버스를 확대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리고 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5톤의 액화수소를 하이 창원이 구매하겠다고 정식 제안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액화수소 구매처 확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답변 바랍니다. 예, 그 효성중공업에서 지금 현재 그 덕동 액화수소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마산 하포구와 우리 시와 이제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착공이 늦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설치 장소의 도로 진출입로 변경과 그리고 효성의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춰졌는데 확인 결과 지난 9월 2일 건축 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월 중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효성에 지원을 하였고 효성은 우리 시를 또 지난달에도 방문을 했는데 내서 수국 일반 산단 인근에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의향도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이제 향후 구축 계획이 조금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이게 수소 충전소 건립을 호성에서 하겠다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을 그 담당자가 저한테 했습니다. 이거는 창원시가 하지 말라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검증위원회의 최종 의견서 이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성능기술검증위원회에서의 성능검증위원회는 저희 국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담당 국장님 또 성능검증위원회의 최종 의견서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 네. 결국은 감사관이 그걸 가지고 숨기고 있었다 이 말이시면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기술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당시에 우리 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창원 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 국에 별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액화수소 수요처 이 발굴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반려뛰었던 그런 추진 사항에 대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액화수소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안은 가장 실질적인 방안은 그 수소차 보급 확대와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수소버스 87대와 수소 승용차 562대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도 창원 대원 수소 충전소를 기체해서 액화 충전소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액화수소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했나 이걸 제가 여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했나?
이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면 뭐 배실이 없다면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저희들도 어쨌든 그 액화수 충전소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내 대기업이 SK와 저기 넘어가요 지금. 시간이 내가 발음도 안 하는데 지금 한참 넘어가고 있어요. SK와 그다음에 효성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 저희들이 만약에 돈이 많고 어떤 경제성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직접 앉아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뛰어드는 게 맞는데 충전소 구축에 1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이미 지금 이 분야는 민간 대기업에서 뛰어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간이 하고 있는 구축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려고 한 것도 지금 퍼뜩퍼뜩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뭐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됐습니다, 국장님. 예,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열심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형님 부탁합니다. 연일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하이차원 소송비 대납 사건은 차원산업진흥원의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인 자금 운영이었음을 본회의원이 앞서서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출자법 출원법 15조 2에는 비행위자에 대해서 감사나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정 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이창원에 대한 소송비를 대여한 게 저 부분처럼 뭐 심각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뭐 확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내부적인 절차 그런 거에 따라서 즉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게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대통령이 정하는 심각한 비행이라고 할 수 있지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직 특별하게 어떤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행님, 제가 앞서서 그만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자금 운영을 했다면 그 소송이 그렇게 급한 소송도 아니었어요. 진짜 존폐가 뭐 이래 되면 빨리 우리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비행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검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영남 박사님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저 의견서를 대행님께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점검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의원님 질의 내용 받고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이틀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 국장도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담당 국장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정질의 준비하면서 그때 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담당 국장도 모르고 그 부시장이었던 당시에 우리 그 권한 대행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사실, 감사실은 이 사실을 숨기고 플랜트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플랜트 인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원 액화수소 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실 내부에 있는 인력들도 잘 아시는 바죠. 행정직 또는 시설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게 기술적 검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자문이나 또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저걸 한 걸로 라고 추정은 됩니다. 그 확정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수와 관련돼서는 우리 협약서상에 우리 나와 있는 규정이 절차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 다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 인수를 거부한 걸로 있고요. 저 점검위원회 저 부분이 그 인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또 일부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인수를 위한 각종 절차를 저 점검위원회에서 100%다 점검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하고 100%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검위원회 그 위원들의 의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약상의 모든 조건을 축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감사실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숨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걸 중단시켰던 거예요. 체크하겠습니다. 그 금방 제가 제기했던 채무부존재 소송에도 의혹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의 개입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남표 전 시장이 개인 변호인의 이 소송을 의뢰했던 이런 점도 의혹 추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직전 시장님의 그 문제는 개인적인 사항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 어느 정도의 진실된 소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없어서 액화수소 구매 대금 19억을 지난 기자회견에 보면 이제 진흥원에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진흥원의 이사장을 겸하고 계시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대주단 쪽에서 집행, 가압류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채권 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운영 비용 관련돼서 일정 부분의 보전을 먼저 해주면 가압류를 집행하는 걸 좀 보류하겠다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에 대한 처리 방향과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조금 더 걸리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집행되면 산업진흥원 그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운용을 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는 또 감사안의 내용물 중에서 어느 정도 정빙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또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이제 하이 창원을 인수한 대주단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잘 생산해서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자 사가라고 우리 이제 진흥원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진흥원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계약서에 돼 있는 대로 창원시는 이제 수소가 팔릴 수 있는 수요처를 최대한 우리가 마련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태의 정상화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수요처 확보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효성이라든지 관련된 기업 또는 어떤 식으로 갖다가 좀 더 확보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이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등 최초에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맞는 말씀인데요. 미래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한 미래 산업에 도전을 하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리스크가 있으면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걸 엄격하게 잘 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그대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 액화 플랜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처가 어느 정도 잘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보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검증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훈의원이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검토 의견서를 숨기고 가공한 보고서를 저한테 처음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자료로. 그래서 이제 보훈의원이 다시 재차 이제 촉구를 하니까 겉에 이 의견서가 전체가 다 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판례에 비추 보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진흥원이 월별 지출 결의서 품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특정 항목을 싹 빼고 내가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의회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진흥원의 이사장님이시니까 이거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점검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산업진흥원입니까? 우리 네, 산업진흥원입니다. 저희들 엄중하게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창원 수소 에카 플랜트는 효성이나 SK에서 영위하는 수소 에카 플랜트 사업과는 달라서 1.5톤의 에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23일 진행한 창원 에카 수소 정상화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창원 에카 수소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첨단 산업 현장에 연구용 에카 수소를 공급하거나 항구 늘어날 수소버스와 화물차 수요까지 합치면 하루 5톤의 생산량도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카수소가 필요한 기업인이나 전문가들은 수소 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한 창원시를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4년 1월 수소 에카 플랜트 준공 이후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카수소가 소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은커녕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건립하고 에카수소 구매 의향서까지 제출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능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플랜트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이 담겨 있었지만 이런 전문가 의견을 숨기고 기망하면서 감사실은 플랜트 인수를 중단시켰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은 이 과정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창원시 의회는 또 어땠습니까? 수소에카 특위는 감사실의 주장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수소에카 사업을 나쁜 사업으로 낙인 찍는 데 급급했습니다. 교각사루, 작은 흠을 고치겠다고 전체를 무너뜨리고 코를 잘라 얼굴을 망치는 일이 벌어졌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주단이 인수한 하이창원은 창원시가 인수를 거부한 에카수소 플랜트에서 에카수소를 생산해서 진흥원에 구매 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흥원은 구매 합약서에 따라서 에카수소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사업 합약서에 따라서 진흥원이 구매한 에카수소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소비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수소버스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 충전소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원해서 충전소를 신속히 확대하는 등의 에카수소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단과는 신뢰를 회복하고 에카수소의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단공이나 경상남도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도 에카수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에카수소 기계산업의 메카 창원시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수소 에카 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수소 에카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군이 창원에서 탄생하고 둥지를 털고 발전해 나가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소에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희